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은 채권 수익률 하락과 유가 하락으로 주식시장이 힘을 받아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요. 하지만 시장에 코로나 델타 변이의 확산 리스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가 계속해서 잠재해 있었기 때문에 장 후반으로 갈수록 주가가 흘러내리면서 나스닥만 간신히 강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또다시 6베이시스 포인트나 급락을 해서 무려 1.1%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만큼 장기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을 별로 좋게 보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이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주식시장, 특히 성장주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면 우려했던 양적 완화의 축소가 빠르게 나오기는 힘든 분위기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 또한 명목금리의 하락은 성장주의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할인율을 낮추기 때문에 기업들의 PER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같은 실적이라도 멀티플이 증가하면서 특히나 멀티플의 영향을 많이 받는 성장주의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유가는 오늘 크게 하락했는데요. 1차적인 원인은 델타 변이의 확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얼마 전 증산 합의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가는 앞으로 전고점을 쉽게 돌파하지는 못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유가가 계속 오르면 물가 상승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증시에도 좋지 않죠. 그래서 오늘 유가의 큰 하락은 주식시장의 보탬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때 43,000달러까지 갔던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4만 달러 이하로 내려갔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지원 체계 세수 확보를 위해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세금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논의 중이라는 소식 때문입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기존 암호화폐 거래소는 1만 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전부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현재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 법이 통과되면 향후 10년간 총 28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수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일반 사용자에게는 상관이 없지만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게는 굉장히 짜증나는 법안이 되겠죠. 네, 비트코인 가격은 얼마 전까지 10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8년 만에 나온 거라고 합니다. 이 10거래일 연속 상승은 주식시장에서도 적용되는 기술적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고점권에서 나오면 과열이 극에 달한 마지막 시세 분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바닥권에서 나오면 중요한 반전 신호가 됩니다. 이때 10일 연속의 기준은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10일 연속일 필요는 없고요. 하루나 이틀 정도 횡보하는 것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다시 상승하면 횡보하는 날은 빼고 연속 기록이 다시 카운트가 되는 건데요. 다만 이때 가격이 많이 떨어진다면 연속 기록이 깨진 걸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바닥권에서 10일 연속 상승이 나오면 강력한 반전 신호로 봐요. 다만 10일 연속 상승 후에는 당연히 단기적 상승이 있었던 만큼 당장은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가 바뀐 것으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비트코인의 채굴 난이도가 5월 이후로 최초로 반등을 했는데요. 비트코인 채굴 난이도는 2주에 한 번씩 조정이 되는데, 쉽게 설명하자면 채굴 경쟁자가 많을수록 채굴 난이도가 어려워지고 경쟁자가 적을수록 쉬워집니다. 이렇게 하면 항상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숫자의 채굴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그 채굴 난이도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채굴 경쟁자들이 다시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만큼 지금 이제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을 보시면 우선 화이자랑 모더나가 유럽연합에 공급하는 백신의 가격을 화이자는 25%, 모더나는 10% 올렸는데요. 아마 향후 유럽 이외에 다른 곳에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크겠죠. 이렇게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바탕은 우선 최근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백신의 수요가 더 강해졌고, 또 세 번째 접종의 필요성이 최근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각국이 지금 치열하게 백신 확보 경쟁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수요가 많아지면 가격은 당연히 오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오늘 화이자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최근 강력한 상승세에서 조정이 나올 법도 한데 다시 추가적인 상승을 했고요. 모더나는 장중 한때 최고가를 찍었지만 고점 대비해서는 흘러내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모더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지나친 과열에 대한 우려와 또 내일 모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AMD의 강력한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인데요.
덕분에 엔비디아도 최근 다시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는 전저점 이하로까지 하락하는 강력한 조정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퀘어가 오늘 호주의 애프터페이라는 페이먼트 회사를 290억 달러에 매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 애프터페이는 Buy Now, Pay Later, 우리가 BNPL이라고 부르는 지불 방식을 사용하는 페이먼트 회사인데요. 구매자가 먼저 상품을 구매하고 문제가 없으면 이 페이먼트 회사가 나중에 지불을 해주는 방식이죠. 최근에 이 BNPL 분야가 굉장히 경쟁이 심해서 페이팔이나 비자 등도 다 여기에 뛰어들고 있죠. 그런데 스퀘어가 이 분야에서 또 한 명의 강력한 경쟁자로 대두된 사건이고요. 오늘 주가가 급등했다는 것은 시장은 스퀘어의 이 인수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미래에 스퀘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스퀘어뿐만 아니라 최근 델타 변이 확산으로 인해 모바일 금융과 이커머스 관련 주식들이 계속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국 전기차주들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 리스크 부각으로 인해서 강한 조정을 받았었는데 다시 강력하게 상승 중입니다. 오늘 중국 전기차가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세계 업체가 7월 인도량을 발표했는데 니오의 경우는 전년 대비 125% 증가한 인도량을 발표했고 샤오펑은 작년 대비 무려 228% 증가한 인도량을 발표했고 리오토도 작년 대비 250%나 증가한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국 전기차 시장이 그만큼 엄청나게 지금 초강세라는 뜻이고요. 동시에 이렇게 차량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 전 포드가 실적 발표에서도 얘기했듯이 현재 차량용 반도체의 쇼티지가 꽤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 전기차뿐만 아니라 전기차 섹터 전체가 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는 거의 보합세였죠. 지난주 7% 이상 급락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마음 졸이게 했던 아마존은 다행히 오늘 추가적인 하락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바로 반등을 할지 아니면 또 한 번 하락을 할지는 단기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매수 계획이 있으시다면 분할해서 매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테슬라가 드디어 700을 넘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이미 프리마켓에서 700을 넘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장 시작 후에 강력하게 상승을 이어가서 장중 한때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장 중반 이후에 전체적으로 약세로 돌아서면서 고점 대비해서는 약간 하락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 상승은 앞에서 말했듯이 중국 전기차주들이 강력한 7월 인도량을 발표를 했고 이게 한 회사가 좋은 게 아니라 모든 회사가 동시에 좋은 실적을 발표했다는 것은 시장 자체가 그만큼 호황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7월 중국 판매량도 아주 좋을 수밖에 없겠죠. 또한 그만큼 반도체 쇼티지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테슬라도 강한 힘을 받은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700의 저항선을 무려 7번 도전해서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8번 만에 돌파했어요. 말 그대로 7.8기죠. 그동안 700달러는 정말 콘크리트를 발라놓은 것 같은 강력한 저항선이었는데요. 이 강한 저항선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700은 오히려 강한 지지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주가는 700을 새로운 바닥으로 삼아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겠죠.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에 대해서는 조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녁 영상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게리 블랙이 오늘 아주 좋은 포스팅을 했는데요. 기업 가치가 계속 상승 중인 성장주에 TTM, 그러니까 지난 12개월의 실적을 가져와서 고평가네 어쩌네 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벌 돈이 훨씬 많은데 과거의 실적은 별 의미가 없죠. 여러분이 예전에 중학교에 올라갈 때 교복 맞춰 입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들 조금 크게 맞춰 입죠. 중학교 1학년 교복을 맞추는데 6학년 때 측정한 신체 사이즈를 가지고 가서 교복 맞춰달라고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을 지난 실적으로 하는 거는 그거랑 똑같은 행위예요. 게리 블랙은 테슬라의 내년도 EPS를 기준으로 한 PER을 72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이 경우 향후 5년간의 평균 성장률 55%를 대입했을 때 PEG는 무려 1.3입니다. 제가 얼마 전 올렸던 아마존 관련 영상에서 아마존의 PEG가 1.75라면서 이거를 엄청난 저평가라고 외쳤었는데 PEG 1.3은 정말 말도 안 되게 싼 거겠죠.
네, 그리고 주말 동안 FSD 베타 9.1이 나왔는데요. 베타 테스터들이 촬영해서 올린 영상들을 저도 꽤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영상으로 보기에도 확연하게 개선된 게 많이 눈에 띕니다. 특히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할 때 이전 버전과 비교해서 확연하게 자연스러워진 게 느껴져요. 예전 버전이 초보 운전자가 그것도 면허도 따지 않은 그냥 도로주행 테스트 중인 초보 운전자의 운전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번엔 그래도 상당히 스무스하게 우회전과 좌회전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음 베타 10 버전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대로 정말로 와이드 릴리즈가 가능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깁니다. 현재 베타 버전이 와이드 릴리즈 된다면 아마 FSD 구독 서비스의 이용자 수도 훨씬 늘어날 거고요. 이후에 FSD 구입자의 수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테슬라가 이연 매출로 잡아뒀던 금액도 상당수 수익으로 전환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수익이 급증하면서 소프트웨어 수익의 급증은 마진율의 급증을 얘기하죠.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한 번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고 어서 빨리 FSD 베타가 와이드 릴리즈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한번 정리를 했고요. 아쉽게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기분 좋게 시작을 했고 정말 오랜만에 또 내일이 기다려지는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오늘보다 더 좋은 시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